오늘은요, 통계청 공식 데이터를 가지고 대한민국 60대의 진짜 재정 현실이 어떤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모았을지, 또 그에 비하면 내 위치는 어디쯤일지 다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그 해답을 아주 명확한 숫자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통계청 공식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무려 4억 8,986만 원. 와, 이 숫자만 보면 생각보다 많은데? 하고 놀라실 수 있어요. 근데요, 바로 여기에 통계가 숨겨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네, 바로 평균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왜 이 높은 평균값이 우리 대부분의 현실이랑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통계적 착시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몇몇 엄청난 부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자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 평균을 그냥 확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가려지는 거죠. 일종의 착시 현상 같은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여기 10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9명은 다 똑같이 1억 원씩 갖고 있어요. 근데 딱 한 명, 이 한 명이 100억 원짜리 자산가인 거예요. 자, 그럼 이 10명의 평균 자산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 보면요. 무려 10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9명한테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긴가요? 아니죠. 이게 바로 평균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들의 모습, 진짜 현실을 보려면 뭘 봐야 할까요? 바로 통계에서 가장 중간, 딱 정중앙에 있는 값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2억 5,633만 원. 이게 바로 중앙값이라는 건데요. 아까 봤던 거의 5억에 가까운 평균이랑은 차이가 엄청나죠? 중앙값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100명 쫙 줄 세웠을 때 정확히 50번째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부자들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가장 현실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세요? 왼쪽이 평균 4억 8천, 오른쪽이 중앙값 2억 5천. 와, 차이가 무려 2억 3천만 원이나 나요. 중앙값이 평균의 거의 반토막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 대다수의 진짜 현실은 바로 이 2억 5천만 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2억 5천만 원, 이 자산은 과연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산의 무려 84.4%가 부동산이래요. 다시 말해서 평생 살아온 집 한 채가 내 재산의 거의 전부라는 얘기죠. 그럼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 그니까 예금이나 주식, 연금 같은 금융자산은요? 겨우 15.6%. 금액으로 따지면 약 3,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서류상으로는 내 재산이 몇 억이라는데 왜 내 주머니엔 당장 쓸 돈이 하나도 없지? 바로 이 데이터가 그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자산의 비유동성 문제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재산이 집처럼 현금으로 바로바로 바꿀 수 없는 것들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매달 생활비로 써야 할 현금 흐름은 꽉 막혀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통계 지도 위에서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내 순자산은 대한민국 60대 이상 중에서 상위 몇 %쯤 될까? 궁금하시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대략적인 내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순자산이 한 4억 5천만 원을 넘는다. 그러면 상위 30%고요. 6억 2천만 원이 넘으면 상위 20%에 속합니다. 그리고 만약 9억 5천만 원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다. 그러면 상위 10% 안에 드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쯤에 해당되시나요? 혹시 내 자산이 중앙값인 2억 5천만 원 근처라고 해서 실망하셨나요? 에이,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니까요. 중요한 건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똑바로 알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행복한 노후를 결정하는 열쇠는요, 그냥 서류에 찍혀 있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현금의 흐름. 자, 생각해 보세요. 5억짜리 집에 살아도 매달 쓸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분이 있고, 자산은 2억이지만 연금 같은 걸로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누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행복한 노후의 핵심은요, 장부 위에 멈춰있는 숫자가 아니라 내 통장으로 매달 마르지 않고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현금, 바로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부동산에 너무 심하게 쏠려 있지는 않나요? 둘째, 어떻게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당주 투자, 아니면 주택연금도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 셋째, 내가 은퇴 후에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내 씀씀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 장부 위에 찍힌 자산의 크기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행복한 노후를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